자,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네, 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다 어디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33회고요. 11월 15일, 화요일 오늘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우리 10분 시사경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각하실 때 요즘 여러분들의 이슈는 뭔가요? 신문 보거나 뉴스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10분 시사경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네. 뭐 이렇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여기다 우리가 교훈이 살 만한 얘기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얘기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 G20? 예, G20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예, G20. 그 다음에 G가 그룹이라는 의미죠. 그거 있기 전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죠? 예, 한미일,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큰 틀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외교에 대한 얘기, 관계, 뭐 우리의 사업도 뭐 거의 뭐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 뭔가의 더 협력, 동업, 협조, 뭐 이런 것도 많이 구하죠. 푸놈펜에서 있었던 한미일 3개국의 정상회의, 또 푸놈펜 선언, 뭐 딱 몇 가지로 한다면은 뭐 가장 큰 거는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그룹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의 핵폭탄에 그 어떤 이제 우리가 방어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의미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공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 공조와 견제입니다.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누구와 친해지려면요 간단합니다. 누군가 몰아서 누구 욕하면 됩니다. 누구를 공격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조라는 건 그냥 단순한 협업에서 끝나지 않고요. 뭔가 상대적 반응에 대한 어떤 대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 주제가 이제 공조와 경제인데 공조와 견제인데 누구랑 공조를 하냐?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이제 공조를 한 거죠. 누구 대상으로요? 지금 제가 얘기한 가장 큰 틀에서는 중국. 근데 또 오늘 또 바이든과 또 시진핑이 또 만났더라고요. 이게 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만한 뭐 그런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어떤 국가만의 이익을 구하는 속셈들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딱 싸서 한 틀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북한을 저쪽 이제 말하자면 주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 국가들은 대부분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중국을 딱 한 틀로 만들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이 G20에 있는 국가들과의 한 패를 만들어가는 양분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럼에도 이제 오늘은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이 또 서로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되게 웃긴 건 회담이 아니라 근데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경고 아닌 경고, 협조 아닌 협조 이렇게 끝난 것 같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조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중국과의 관계가 참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중국은 뭐로 엮여 있죠? 경제적인 이익과 엮여 있어요. 근데 미국은 뭐로 엮여 있죠? 그 북핵 때문에라도 안보라는 문제로 엮여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일단 저는 이제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자꾸 이제 미국과 뭐 일본은 어떤지 모르는데 미국이 일단 지금 편을 가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시대의 변화에 그렇게 부응하는 전략은 아니죠. 이렇게 편을 가린다는 거. 과거에 소련 시대, 미국 시대 이렇게 뭐 자유 시대, 공산주의 이렇게 갈랐던 그렇게 편을 가르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편지면 편한가 이거죠. 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조인가, 누구를 위한 편인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미국으로부터 안보의 관계, 또 중국과는 경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한국이 살아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인데 이 미국과의 이 공조 때문에 한국은 자꾸 뭐에
휘말리냐면 결정하라.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결정하라.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중국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편을 진다는 건 누구 입장에서? 아마 바이든 입장에서는 뭔가 든든한 게 있는 거죠. 되게 웃기죠, 그죠? 내가 보면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한미일 딱 그 공조 체제를 취하고 그 다음날 G20를 하더라 인도네시아에 이제 발리로 오고 그러면서 중국을 만나고 근데 중국을 만날 때 바이든 뒤에는 오른쪽엔 한국, 오른쪽은 뭐 일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편을 쫙 가르고 있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뭔가를 차별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누군가와 동업을 한다는 이유는 뭐죠? 누군가와의 선을 긋는 거거든요. 선을 긋는 것이 지금 한국에게 이익인가 이거죠. 어려운 면들이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한국의 외교 전략이에요. 사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어떤 정답이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내부에 한국 국내 안에서는 좀 시끄럽죠. 이념적으로. 이게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손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일단 이제 북한은 거의 배제된 상태죠. 예. 근데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는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이득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쪽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미국은 이 편을 좀 가리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길, 뭔가 결정해지길라고 암암리에 요구를 하는 셈이죠. 또 중국은 어때요? 우리한테 계속 요구를 하죠. 미국보다는 너희들이 이 아시아의 동북아 아시아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하면 돼? 사실 작두를 타는 거죠. 진짜 아슬아슬하게 작두를 타면서 중국에게 필요한 국가로 한국이고 미국에게 필요한 국가로 한국이 되려면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경영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경영이거든요.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냥 이념적으로 편향해서 한쪽으로 모는 것보다는 그죠? 네. 왜냐면 미국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안보의 문제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미국과는 결렬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중국은 어떠냐면 우리가 아직도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장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인 어떤 아이템들이 미국도 시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장이 보이지만 사실 미국 시장이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중국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물류비가 적게 들고 또 우리가 방문하기가 쉽고 뭔가 지금까지 해놨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사실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워요.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의 외교 전략을 봤을 때 안보의 미국과 그다음에 경제의 중국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작두를 잘 타야 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죠. 세 번째는 뭐냐? 한국의 빅카드예요. 한국의 지금 카드가 뭐죠?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의 카드가 뭐예요? 세 가지거든요. 저기 나왔는데요. BBS 뭐냐면 바이오. 일단 바이오가 우리가 좀 강해요. 두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중국도 우리한테 원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한테 원하고 있는 하나의 빅카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 세 가지가 미국이 다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 내놔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과연 이게 옳은가? 중국은 시장이 존재한다면 미국은 정책이 존재하는 셈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눈 건 공조와 견제입니다. 저는 이제 1인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업을 하려고요. 그러면 일단 좀 막습니다. 동업을 무조건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하라. 기간을 설정하든지 금액을 설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의존하게 돼 있고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조를 한다고 하기 전에 균형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균형을 잡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그런 설명을 좀 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업국가로 유명하다면 한국은 경영국가가 좀 돼야 된다. 경영국가.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작도를 하면서 그 중심을 잡는
역량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늘 10분 시사경영 공조와 현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좀 기억이 좀 어떤 분들의 기억이 남으시는지 우리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고 잠시 후에 오늘 우리 133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